안녕하세요. 전아저씨입니다. 전아저씨와 함께하는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아저씨가 다룰 주제는 편미분의 편미분은 변수가 두 개 이상 되는 독립변수 입력값이 두 개 이상 되는 함수를 미분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편미분 편미분의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비분은 기호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델, 이건 델입니다. 편비분 기호입니다. 델. 풀었었으면 여기 들어가서 각자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 예, 라플라시안, 그라디언트, 예, 이런 경우죠. 어떤 3차원 공간이 있어. y, z, x. 근데 여기에 이렇게 등고선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y 방향은 여기 높이죠. zx가 지면이라 치면 이 3차원 공간입니다. 3D 공간이죠. 등고 그래서 이 높이 이걸 각각 위치에서 바닥에서의 높이 이걸 등고 높이 지면에서의 높이 지면으로부터의 그냥 등고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이 등고라는 거는 스칼라 값이죠. 이 고도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예, 그냥 값만 있는 거잖아요. 스칼라 값만 있는 겁니다. 값 그냥 값. 반면에 벡터는 값 플러스 방향이 있는 거죠. 값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요런 어떻게 보면 스칼라장이죠. 등고 그 3차원 공간인데 이렇게 등고를 표현하는 이런 식 식이 있을 수 있죠. F F가 있다 그러면 3D 공간에서 등고 이런 높고 낮음의 그런 등고를 표현하는 그런
스칼라장인 거죠. 스칼라장. 스칼라장. 예, 그라디언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밑밥을 까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그라디언트가 뭐고 라플라시안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라플라시안. 그라디언트는 붉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그라디언트. 예. 발음이니까요. 예. 라프라시안. 예,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제가 제미나이, 제미나이 검색 해서 정리를 한 걸 받았습니다. 예. 이걸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라프라시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영어로 그레디언트. 예, 이걸 조금 내릴까요 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와 라프라시안. 이 대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f 함수를 편미분 하는데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역삼각형의 f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라프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역삼각형의 2 제곱 f 또는 이렇게 위치 넓은 삼각형 정삼각형 모양이죠. 밑이 넓은 삼각형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라프라시아는 그라디언트의 발산입니다. 여기 그라디언트죠. 여기 데일 더트가 발산, 다이버전스, 그리고 여기 그라디언트 이렇게 두 개가 연속으로 편미분 두 번을 한 겁니다. 요게 라프라시안입니다. 편미분을 하는데 두 번 편미분을 했는데 한 번은 그라디언트고 한 번은 발산 델 다트를 계산하는 거죠. 델 다트와 그냥 델 다트 발산 다이버전스하고 그라디언트는 또 다르죠. 다이버전스는 발산이죠. 어느 발산한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뿜어져 나오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고, 또는 빨려 들어가는 싱크 홀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걸 표현하는 식이고, 그라디언트는 오늘 라프라시안하고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라디언트는 기울기입니다. 어떤 한 지점에서 기울기, 접선 방향의 기울기가 되죠. 만약에 이런 F 스칼라장의 F를 그라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이런 각각의 위치에서 벡터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칼라 장이 됩니다. 스칼라 장에서 벡터 장으로 변화가 됩니다. 만약 미분을 하게 되면 그 식을 미분한 도함수를 각각의 위치에 적용을 하면 벡터 장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있고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델 다트
이거는 다이버전스하고 컬 제가 아, 설명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이버전스 발산과 컬 회전을 설명을 했는데 그때 델 닷트와 델 크로스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전자기학의 그 맥스웰 방정식의 그런 설명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또 예, 델 닷과 델 크로스 연산, 다이버전스와 컬을 또 설명한 부분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은 그레디언트와 라플라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크게는 편미분인데 1차 편미분이고 2차 편미분입니다. 편미분을 쓰는 이유가 공간상에 XY 또는 XYZ 뭐 3차원, 3차원, 2차원 공간상에 그러면 변수가 그 좌표가 최소한 2차원이면 두 개는 있어야 되고 3차원이면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편미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편미분도 미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미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편미분 했을 때 그라디언트가 되는 거고 스칼라장에서 스칼라 함수를 표현한 스칼라장에서 스칼라 함수는 결과값이 스칼라 값인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등고, 이 지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형을 그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편미분, 이 바닥에 대해서 2D 이 Z, Y 바닥을 2D라 치면 그 2D에 대해서 높이 Y, ZX 이 변화에 따라서 등고는 얼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함수라면 이걸 그라디언트를 하게 되면 그 각 지점에 있어서 이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라프라시아는 이 그라디언트를 한 번 더 이 기울기가 있잖아요. 기울기가 각자 있을 거잖아요. 여기 있고 또 여기도 조금 변화된 기울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 변화의 또 변화, 기울기의 변화의 변화. 그러면 아래로 볼로 간지 위로 볼로 간지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의 다이버전스 연산을 하게 되면 라플라시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편미분을 두 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 적어둬야 되겠네요. 라운드 2차 변수가 두 개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3차라면 x, y, z 다 해야 되겠죠. x, y, z 다 해야 되는데 2차라면 라운드 y분의 이게 그림에서는 라운드 z가 되겠죠. x와 z 편미분을 할 수 있겠죠. 라운드 f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스칼라장입니다. 이렇게 요게 델인데 델이 아니고 델은 요게 편미분인데 여기 편미분이고 여기 편미분이고 델은 요게 편미분이고 델은 f를 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그게 델입니다.
요거는 편미분이고요. 예. 그래서 델 F를 또 F를 붙이면 예, 편미분이 되고 예, F를 떼면 델이 되고 예, 예, 그런 수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라디언트와 라프라시안 모두 공간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미분 연산자이지만 예, 공간상에 있으니까 2D나 3D 또 이게 입력이 또 쭉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 공간이라 그러니까 3차원 공간만 생각하는데 이런 에, 선형 대수에서는 이런 입력이 여러 개 올 수 있어요. 3개 이상도 올 수 있어요. 하여튼 3차원이라 생각하면 편하니까 일단 3차원이라 생각하고 2차원이나 3차원이라 생각하고 공간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미분 연산자 공간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미분 연산자이지만 차수와 의미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얘는 1차고요. 예, 미분을 한 번 한 거고 얘는 2차 미분인 거죠. 예. 가장 핵심 차이는 얼마나 변하는가. 1차 미분인가.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예, 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럼 변화량이 나오겠죠. 이 변화량에 이게 예, 얼마나 변하는가. 예, 그런 기울기를 공간상에서 기울기 얼마나 변하는가. 그라디언트가 되겠죠. 예, 그라디언트가 되고 그라디언트 그냥 G로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되고 변화량은 이 그라디언트의 예, 그라디언트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위로 볼록인가 아래로 볼록인가 이 차이는 이 변화량의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면 이건 플러스가 되죠. 양에서 음으로 변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2차 미분이 그런 2차 미분의 그런 형태를 볼록이냐 오목이냐 이런 형태를 구분하는 그런 2차 미분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평균적으로 이렇게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평균 변화가 이렇게 직선으로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변하는가 이렇게 변하는가 플러스 변화인가 마이너스 변화인가 기울기가 있어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변하는가 선형으로 변하는가 직선으로 변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휘긴 휘는데 아래쪽으로 휘는가 위쪽으로 휘는가 이런 걸 2차 미분으로 좀 더 변화하는 그 변화의 변화량 그라디언트의 또 그 변화량을 또 이렇게 2차 미분으로 구할 수 있죠. 그라디언트와 라프라시아는 어떻게 보면 편, 그 편미분에서 말하는 그런 기울기와 기울기의 기울기 상미분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상미분에서는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 도함수는 예, 그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고, 또 그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상미분에서 이런 위로 볼록 하냐 아래로 볼록 하냐 이런 원목과 볼록 이걸 구분해내는데 쓰이죠. 그걸 편미분에서는 좀 더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라디언트와 라프라시안 이걸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개요를 어느 정도 봤고요. 예, 한눈에 비교하기. 예, 한눈에 비교하기. 예,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엉클준 이해를 하고 정리하는데 아주 편하게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요거 하나, 젤 하나, 라프라시안 젤 두 개인데 정의로는 1차 편미분 그라디언트 F 스칼라장에서 1차 편미분 스칼라장이라는 걸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발산 그라디언트의 발산이니까 요건 발산 요건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위에서 설명했었죠. 요건 그라디언트 요건 divergence div divergence 발산 그래서 뭐 그냥 표현하면 이렇게 F라고도 쓰고 제곱 F라고도 쓰고 라프라시안 또는 이렇게 삼각형 F라고도 씁니다. 두 번 편미분 한 겁니다. 두 번 편미분 편미분을 2차 편미분이라고 하죠. 2차 편미분 그리고 여기는 1차 결과값은 벡터다.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 여기서 설명했었죠. 만약에 스칼라장에 등고선이 있는 이런 F 스칼라 함수다. 그러면 어떤 이 스칼라 함수를 편미분하게 되면 이 어떤 지점에서 그런 이런 등고의 차이를 방향까지 나타내면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이런 기울기의 흐름을 가지는 벡터장이 됩니다. 요건 빨간색은 이 스칼라장에 적용된 이 스칼라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벡터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벡터가 되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한다. 예,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등고선 이 스칼라 함수인데 이 스칼라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기울기 이 등고선에 따라서 그 지점마다 기울기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기울기 그 벡터 값이 존재하는 그런 벡터 장이 된다는 거죠. 벡터를 결과값으로 뽑아낸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다는 거죠. 크기만 있는데 위로 불러가냐 아래로 불러가냐 0이면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의 형태의 그런 변화가 보이고 위로 불러가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2차 미분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2차 미분이 제로일 때 2차 미분이 제로일 때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정해지는 거죠. 요렇게 기울기가 되면 요 각각의 또 벡터 지점에 따라서 기울기가 따로따로 다 교정이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면 요 하나의 기울기가 그냥 요 지점 차이에 간의 그런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빠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기울기 의미는 가장 가빠르게 증가하는 방향과 기울기입니다. 어떤 지점에 있어서 기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는 기울기다. 그라디언트는 기울기다. 주변각과의 평균적인 차이, 공률, 오목볼록. 여기 만약에 평균적인 재료일 때 평균적인 이런 기울기라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2차 미분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차이가 오목이냐 볼록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1차 미분 1차 미분은 엣지 검출에 쓰입니다. 10의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만약에 고양이 얼굴이 있어요. 이렇게 고양이 얼굴이 있고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엣지들을 어떻게 따냐면 배경이 만약 흰색이다. 그럼 배경하고 이 테두리하고는 순간적으로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1차 미분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부분을 엣지라고 검출을 합니다. 2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엣지라도 한 번에 딱딱 끊기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RGB 값이 뭐 아니면 흑백 그런 사진이라 그러더라도 약간의 있던 테두리에서 조금의 블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최고 엣지의 중심이 있고 엣지에서 조금 떨어진 것, 그 차이에 따라서 또 이 엣지의 2차 미분 기반의 엣지 검출도 하지만 엣지 검출은 급격하게 변할 때는 어쨌든 오목과 볼록이 그런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엣지에서도 여기 엣지가 만약에 여기 한 부분을 크게
딱 떼가지고 요거는 요 엣지 검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예, 1차 미분은 엣지를 그냥 기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을 때 엣지 요렇게 이렇게 계속 예, 시프팅 하면서 변화를 감지해요. 그 엣지를 엣지가 어딘지 딱 찾기 위해서. 그때 여기 딱 왔을 때 엣지가 급격하게 딱 변하는 그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급격하게 바뀌는 에, 그런 점, 그런 점에서 1차 미분으로 엣지를 검출할 수 있고, 그런데 요 또 한 구간을 확대를 딱 해보면 요걸 확대를 해서 가지고 오면 살짝 만약 요렇게 녹색이 요렇게 있다, 머리 부분에 요렇게 있다, 그러면 예, 선이 이렇게 생겨요. 선이 아니구나. 선이 지금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기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있어도 예, 이 엣지의 중심이 있어요. 엣지의 중심이 있고 엣지의 빨간색이 엣지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블러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 그건 여기서 급격하게 여기 1차 미분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여기 배경하고 엣지하고 급격하게 변화되지만 거기 안에서도 또 최저값 최소값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예, 예.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런 위로 볼록했을 때는 최대값을 가질 거고 아래로 볼록했을 때는 최소값을 가질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이 곡선에서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면 예. 여기 예. 샤프닝을 만약에 준다. 조금 뭐랄까 이 엣지를 짜게 되면 이런 선이 좀 두께가 있는 선이 돼요. 이 두께가 있는 선에 좀 샤프닝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중심을 예, 가장 값을 올려주고 값을 좀 진한 색깔로 칠해주고 나머지는 좀 옅게 처리를 예, 이런 곱해주는 값을 이 샤프닝을 이렇게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중심에 대해 여기가 중심 지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좀 중심을 더 값을 더 곱해줘서 중심에 더 진한 값이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면 샤프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외부도 곱해주긴 하는데 좀 작은 값이 곱해지는 거겠죠. 예, 중심에 더 진한 값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샤프닝이 가능하게 됩니다. 2차 미분 기반의
예, 그 어떻게 보면 여기 제로가 되는 부분이죠. 예, 기울기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부분이죠. 기울기로 보면. 예, 그래서 플러스에서 제로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제로인데 제로를 딱 지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의 좌표를 예, 이 중심에다가 이게 두게 되는데 예, 그런 걸 활용해서 예, 2차 미분 기반의 엣지 검출 및 샤프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로 값을 갖는 2차 미분했을 때 제로 값을 가질 때는 최대값 최소값이다. 예, 그 변화에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이기 때문에 샤프닝이 가능합니다. 예. 수식으로 처리하면 예, 1차 편미분, 요거는 2차 편미분이죠. 예,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쉽죠. 예, 그러니까 그라디언트와 라플라시아는 어쨌든 3차원 공간에서 또는 2차원 공간에서 예, XY 또는 XYZ 좌표에 따라 뭔가 스칼라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스칼라 함수를 편미분을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되고 여기서 그걸 그라디언트의 한 거에다가 또 제브를 예, 예, 발산을 젤 다트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연산을 해주면 다이버전스를 발산을 한 번 더 연산해주면 2차 편미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편미분에서 2차 미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라프라시아니. 예.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정리되어 있는지. 핵심 요약. 예. 핵심 요약. 예. 핵심 차이점 요약. 예. 핵심 차이점 요약. 핵심 차이점 요약.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 어디가 가장 가파른가? 이 등고 함수 f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그리고 스칼라 장에서 어디가 가장 기울기가 급한가 그런 걸 알아내는 그런 편미분 연산입니다. xz를 입력을 받고 높이 y를 구해낼 수 있다면 등고를 구해낼 수 있다면 그라디언트를 델 f를 해서 얼마나 경사가 있는지 그렇게 경사를 표시해주는 벡터 장으로 기울기를 표시해주는 벡터 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물리적 의미 스칼라 함수 f가 어느 스칼라 함수 f가 이게 등고 같은 그런 게 등고 온도 등고 온도도 스칼라 값이죠. 방향이 없으니까 온도 밀도 기압 이런 거 이런 스칼라 값을 리턴하는 스칼라 함수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장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벡터
를 예, 그 어떤 지점에서 가장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어떤 지점이 있을 때 그 기울기가 가장 급한 그 기울기를 찾아주는 거죠. 예. 어디가 가장 가파른가? 어떤 지점에서 여기 지점에서 예, 공을 딱 놨을 때 어디로 굴러가겠는가? 가파른 쪽으로 굴러가겠죠. 그걸 구해주는 벡터입니다. 벡터를 리턴해 준다는 거죠. 스칼라 함수를 그라디언트를 취하게 되면 그는 기울기 벡터를 예, 기울기 공간상에서의 기울기 벡터, 공간상에서의 공간상에서 예, 공간에서의 3D, 2D 공간에서의 기울기 벡터를 기울기는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느 방향으로 또 방향이 또 있잖아요. 그런 벡터를 기울기 벡터를 의미하고 등고선 지도에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등고선에서 지도에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방향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는 여기 편의상 아래를 했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방향으로는 큰 쪽, 값 큰 쪽을 가리키겠죠. 이쪽으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 방향을 가리킨다. 일단 방향이 있다는 거죠. 활용, 경사하강법. 이거 많이 들었죠. AI에서 학습을 시킬 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MLP 상에서 Y는 웨이트, 입력, 바이어스 이 식으로 퍼셉트론이 이 식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의 퍼셉트론에 이 웨이트와 입력을 넣고 그 차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수정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그 오차가 최소 오차를 최소로 하는 W와 B 값을 구해냅니다. 오차는 방향이 없잖아요. 이것도 스칼라 값입니다. 오차라고 하면 WB를 변수라 치고 웨이트와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변수라 치면 어떤 오차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고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W와 B를 조금씩 이동시켜 봐요.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 가장 낮은 오차가 제일 작게 발생하는 그 W와 B를 설정해 주게 되면 지금 가장 그 데이터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의
각각의 데이터들의 오차를 가장 작게 가지는 그런 회귀 함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패턴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패턴. 전체 그 데이터들의 그런 패턴, 입력에 대한 어떤 패턴으로 출력이 나오는지 그 패턴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경사하강법, 여기 오차가 많이 나는 곳에서 오차 여기 입력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원래는 그 회계 함수가 중간에 회계 함수가 정해져요. 그 회계 함수의 값하고 어떤 새로운 입력 값이 들어온 그 값하고 비교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오차가 한 이 정도 높은 데 있었어. 그런데 WB를 조금씩 예, 예, 여기 오차가 되려면 여기 WB 값은 여기가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올라면 WB 값은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WB 값을 조금씩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해 가는 거예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수정해 가면서 오차가 최소로 되는 그 지점에서 또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딱 세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백워드 프로포게이션 해가지고 뒤로 되먹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이때 경사하강법, 아래로 내려가는 경사가 오차가 작게 나게 하기 위해서 그 경사를 따라 내려가는 경사하강법을 통한 최적화 영상에서 밝기가 급격히 변하는 경계선, 엣지 찾기 등의 그라디언트를 쓰게 됩니다. 갑자기 변화가 팍 왔을 때 그때는 엣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라프라시아는 두 번 위분한 거라고 했죠. 주변보다 높은가 낮은가. 주변보다는 평균 주변보다 어떤 A와 B가 있어. A 지점과 B 지점이 있어. A 지점과 B 지점에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면 이런 직선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근데 C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게도 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다 설명한 건데 이렇게 위로 또 볼록할 수 있잖아요. 요때 기울기는 또 다르겠죠. 요 직선 기울기랑 요 곡선에서의 기울기가 또 달라요.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지 위로 볼록한지 그런 물리적 의미로는 특정 지점의 값과 주변 이웃들의 값의 평균에 여기 평균이라 치면 AB의 직선 끊는 게 평균이라 치면 평균 차이를 측정합니다. 더 값이 플러스 쪽이냐 마이너스 쪽이냐 이런 거죠. 라프라시안 값이 크다면 라프라시안 값이 크다면 그 지점이 주변보다 툭 튀어나와 있거나 오목 볼록 변화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목 볼록을 그 상황을 말하는 거고 주변보다는 뭔가 급격하게
주변보다는 변화가 심한 거죠. 예. 확산, 예. 디퓨전, 열 방정식 등에서 에너지가 평탄해지려는 성질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열 방정식. 확산, 어떤 뜨겁게 달구어진 만약에 이런 철 덩어리가 있어. 여기서 열이 예, 불이 이렇게 달궈지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달구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제일 뜨겁다가 쫙 이렇게 펴져 나가겠죠. 온도가. 예. 요거는 이게 선은 이제 온도의 온도 스칼라죠. 온도가 같은 것끼리는 여기 안에 간격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도 분포 그림이라 치면 어떤 순간에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서도 열이 나가는데 그러면 열이 가다가 이렇게 또 퍼지겠죠. 이렇게 어떤 차가운 공간을 또 만나게 되면 예. 예. 그때 열 방정식 등의 에너지가 평탄해지려는 성질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확산이 되는데 열의 흐름은 예, 열의 흐름은 이쪽으로 이렇게 벡터로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열의 흐름은 1차 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벡터 형식으로. 근데 이 변화가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가지만 여기서는 또 이쪽 방향으로 또 가게 되고 여기서는 또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고 모양이 볼록한 방향이 또 있잖아요. 이런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에너지가 골고루 퍼져나가게 하는 성질을 표현하는 그런 때는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런 걸 표현할 때 라프라시안을 이게 볼록한 방향을 표현할 때 라프라시안을 쓴다는 거죠. 열의 흐름은 이렇게 여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뻗어나가지만 이 열이 퍼져나갈 때 이런 볼록한 방향은 확산, 2차, 2차 변환, 2차 미분, 라프라시안을 계산해 줌으로써 이 형태를 또 표현해 줄 수가 있죠. 라프라시안은 볼록이냐 오목이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공간에서 공간이니까 편미분을 써야겠죠. 여기서는 지금 위에서 자른 단면이니까 뭐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3차원 공간에서 또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뭐 히트 파이프 같은 그런 것도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표현해 줄 때 라프라시안을 씁니다. 2차 편미분, 2차 편미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핵심 차이 요약을 했고요. 영상 처리에서 이건 제가 다 또 설명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찍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넣기. 영상 처리에서 엣지를 딸 때 이런 그라디언트를 사용하게 되면 밝기가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변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급격하게 탁 변할 때 이 기울기가 생길 때 그때 1차 미분으로 변화가 있는 곳을 피크를 형성합니다. 1차 미분으로 변화가 있는 곳에서 피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흑백 그 사진이라 그러면 배경하고 차이 그거에 의해서 엣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고 라프라시안 같은 경우에는 밝기의 변화 속도 밝기의 변화 속도니까 밝기의 변화도 그라디언트인데 그게 또 변화 속도가 변화잖아요.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2차 미분이라는 의미죠. 밝기 변화의 속도.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제로인 이 제로 크로싱이 일어납니다. H 중심에서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더 샤프닝 같은 그런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경계선을 찾거나 경계선이 이렇게 크게 그 경계선을 뽑았을 때 이렇게 두꺼운 이런 선으로 뽑히면 어쨌든 여기 중심을 또 뽑아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제로 크로싱이 되는 그런 구간을 연결을 하면 그 이 엣지의 중심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 라인에 샤프닝을 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요런 값의 크기로는 이렇게 요 값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중심 라인에는 요 높은 값을 정해주고 외부로 빠질 때는 좀 낮은 값을 또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샤프닝 강조되는 그런 연산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프라시안 그라디언트 차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상미분 방정식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 미분, 2차 미분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건 공간상에서 예, 예, 공간상에서 이런 스칼라 장에서 스칼라 함수를 어떻게 보면 그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그런 공간이라는 걸 XY 또는 XYZ 공간이라는 걸 변수가 두 개, 세 개, 두 개 이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미분일 때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용어들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이건 그라디언트와 라프라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열 전달 관련된 이런 열 방정식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전자기학 전자기학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봤던 또 제로 크로싱 이런 컴퓨터 비전 그런 부분에서 샤프닝 처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외곽선, 엣지를 따는 그런 경우에 쓰입니다. 여기 전자계약에서는 제가 검색을 또 해놨는데 전자계약에서는 식만 한번 볼게요. 전자계약에서는 포화성 방정식, 포화성 방정식. 물리적인 의미는 특정 지점에서 전위 주변 변 특정 지점에서 전위가 주변 전위에 비해 얼마나 툭 튀어나와 있거나 오목블록 불균형한지를 측정합니다. 예. 만약에 어떤 똑같아요. 포화성 방정식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약에서 라플라스 전자계약에서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은 전위차, 전압의 차이죠. 전압, 비슷한 말인데, 공간적 공유를 측정하여 그 지점의 전하, 예, 양전하, 음전하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리적인 의미, 예, 특정 지점의 전위가 주변 평균 전위에 비해 얼마나 툭 붉어지거나 움푹 들어가는지 그런 오목과 볼록 불균형한지를 측정합니다. 핵심 수식어는 예, 델 두 번 편미분한 V. 이거는 전위는 전압은 방향이 없잖아요. 전압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100볼트, 200볼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렇게 Z, X 이렇게 있어. 전위 E가 있어요. 이거는 전위를 표현하는 거니까 스칼라장이 되겠죠. 스칼라장인데 크기만 있는 값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전위가 여기 이렇게 높아. 그럼 여기가 낮아. 그러면 당연히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죠. 전류가. 전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흐를 거예요. 전류는 전위 차이에 의해서 전압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칼라 값이에요. 스칼라 값이에요. 이 스칼라 값을 한 번 편미분하게 되면 이를 한 번 편미분하게 되면 전하 V구나. V. 전하. 전위. 요거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V라고 하죠. V. 전위 V. 전위. 그러니까 전압이에요. 여기가 전압이 제일 높고 이 지점이 전압이 제일 높고 여기가 전압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한번 편미분을 ZX에 대해서 한번
한번 편미분을 하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나온다겠죠. 그라디언트 V를 하게 되면 E가 되겠죠. E는 예, 전기장 예, 예, 요거는 벡터죠. 예, 예. 한번 V는 요건 스칼라라고 했으니까 스칼라를 그 각각의 스칼라를 기울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전기장 벡터장이 됩니다. 예, 요런 벡터들을 다 각 지점에 배치시키면 전위 함수를 또 스칼라 함수죠. 전위를 나타내는 스칼라 함수를 편미분 공간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되면 전기장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한번 미분 컨버전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휘는 방향이 볼록한지 오목한지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요게 0이 아니면 전하가 존재한다. 플러스이든 마이너스든 위로 볼록하든 오목하든 그 휘는 쪽에서 요런 데서 전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전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하가 존재한다는 거죠. 위로 볼록하냐 오목하냐. 예. 예. 요거는 요렇게 되면 플러스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플러스 전하가 있을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전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전하가 이렇게 되는 거. 0인 경우 이 직선이다. 그럼 직선이다. 그런 경우 그 지점에는 전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전하가 없어야지 반듯하게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만약에 이 전기장이 이렇게 A와 B 지점에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 직선으로 그대로 간다는 거는 거기에는 플러스나 이런 마이너스 전하가 양쪽에 어디에도 이 사이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전하가 양전화 음전화 전하를 띠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이 전기장이 그 영향을 받겠죠. 휘겠죠. 그래서 라프라시안 전위를 하게 되면 0이 아닌 경우에 휘게 되고 전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휘게 되고 0인 경우는 그 사이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휘지 않는다. 전하가 없다. 전위가 주변과 조화롭게 평탄한 하모닉임을 의미합니다. 주변과 조화롭게 평탄한 하모닉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수식, 포아송 방정식 이렇게 라프라시안의 전위를 활용해서 이렇게 또 포아송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편미분해서 다른 말로 라프라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전자기 쪽에서도 이렇게 라프라시안이 쓰입니다.
라프라시안, 또 컴퓨터 비전에도 쓰이고요. 예, 라프라시안 열 방정식에도 예, 쓰입니다. 이런 걸 수학을 가지고도 여러 군데에서 공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라프라시안 이 차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어떤 공학 쪽에서 이런 수식들이 많이 나와요. 예, 예. 이 수식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좀 더 수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학은 공대에서 어떻게 보면 잘 쓰여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 아저씨와 함께하는 편미분 그라디언트 라프라시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1차 편미분, 2차 편미분이다. 그리고 기울기와 스칼라 장에서의 기울기와 1차 편미분에서는 기울기인 그라디언트를 표현해주고 라프라시안은 오목과 볼록 기울기를 표현해주고 조금 내려서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울기다. 상비분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1차는 기울기다. 스칼라 장에서의 기울기다. 그리고 라프라시안은 오목과 볼록을 구분해주는 그런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식이죠. 그런 2차 편미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 아저씨였습니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알아나가는 데는 즐거움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엉클준스 테크나트 TV, 엉클준스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